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라임 법학원에서 경찰 승진 강의하고 있는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이제 승진이 거의 이제 막바지네요. 12월 중순 들어오니까 저도 이제 1개년 최신 기출, 그다음에 1개년 판례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사실 이제 그리고 남은 게 이제 5회차의 모의고사인데 올해는 제가 최근에 출간을 했고 혹시 이제 풀어보신 분들은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겹치지 않고 너무 옛날 문제들 최대한 빼고 제 나름대로 꽤나 이렇게 저렇게 손을 봐가면서 좀 신경 써서 문제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그래도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여러분들께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냥 회차당 한 서너 개 정도? 그러니까 뭐 사실 막판이니까 막 강의 굳이 이 강의는요. 그러니까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책을 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다가 끝나는 건데 왜 일부 학설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해설을 봐도 좀 내가 아리까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한 서너 개 정도씩만 볼 생각입니다. 해서 그냥 조금 일부 문제를 뽑아가지고 해석하는 생각이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나 이거 해석 봤더니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쭉 혼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표시해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회차의 6번을 볼게요. 1회차의 6번. 네, 보시면 이제 2번하고 3번. 사실 2번이 여기에 조금 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 이 말이 붙을 수도 있어요. 사실 원인된 행위가 판명이 안 돼 버리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할 것이기 때문에 실화죄는 과실범이고 그러면 실화죄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 불가벌이다.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판례 표현이기는 해요. 이것도 판례 표현이기는 해서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판례가 이건 약간 고등법원이 좀 잘못 적었다라고 대법원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각자 담배꽁초를 벌였는데 어쨌든 그게 불이 난 게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즉 인과관계는 입증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누구 때문에 불이 확 다 붙은지는 모르겠다. 뭐 그런 취지 같기는 한데 어쨌든 대법원이 이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 그러니까 마치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잘못 표현한 부분은 있으나 그런 뜻은 아니다. 인과관계까지는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담배꽁초를 벌인 각각의 행위들도 인과관계가 다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에 사실 과실범이 성립을 하려면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의의무는 사실 법에서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건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명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만큼 졸리면 운전을 해야 되고 이만큼 졸리면 운전하면 안 되고 그거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 발생 즈음에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방지해야 될 주의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보시고 다음에 10번 봅시다. 10번. 요즘 이렇게 올해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이 법률의 착오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좀 물어보는 게 좀 출제가 돼가지고요. 뭐 다 했던 거기는 해요. 우리 일본에 한국교통삼타 직원이 돈 받고 조종 수수료 받은 거 받으면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판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너 병원 음식점으로 승인 받아놓고 장례식장 하면 안 되죠. 이건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원인설 일치설, 구속요건, 모대설, 간접정범, 유사설 다 같은 말이고요. 원인 행위 시부터 곧바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번 1회차 15번 네, 1번에 보시면 사후적 경합범이죠. 30조 후단이니까 사후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은 뭐예요?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한 이 A 범죄와 금고 이상 약자 범죄, 이 B 범죄, 그리고 여기서 A 범죄를 선고하려고 할 때 사후적 경합범이 되는데, 그러면 사후적 경합범에 이 판결 확정 전에 범했다라고 하는 거는 판결이 불복 등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기 전에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범죄에 대한 뭐 재판 중에 범죄를 했다. 그렇지 어쨌든 확정 안 됐죠. 그러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사후적 경합범 될 수 있다. 그것도 사후적 경합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포괄일제 중간에 여기 비교해서 동종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전은 면소 판결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별개의 확정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별종일 때는 관련이 없죠. 별종일 때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후단 경합범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건 그냥 판결 확정 후, 이 판결 확정 후에 범해진 별개의 범행이다. 별개의 범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포괄일제 중간에 법률이 바뀌었대요. 형의 경중을 비교할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종료시법으로 처벌하겠죠. 종료시법으로 처벌한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우리 16번 우리 편면 튀어나왔다. 편면 공동정범 안 되죠. 교사 안 되죠. 방조는 되죠. 편면적 교사 안 되나? 이건 맞겠네. 2번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되죠. 물론 이제 요건은 필요하죠. 공통된 자기호는 필요하겠죠. 부작위로 교사 안 되죠. 부작위로 방조 되죠. 부작위로 교사 안 되지만 방조 되다 맞겠네. 그 다음에 자 교사 방조는 뭐 교사든 방조든 다 정범에 종속하는 것이고, 그러니 교사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라고 하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죠.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실로 교사는 안 되고 방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성립할 수 있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그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을 하고 있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봅시다. 주정과 관련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연방위의 문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연방위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 주정이 없는데 위법성이 조각이 될 거냐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주정은 필요해. 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우리 조문에 방위하기 위해서 이라고 한 이 표현이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규정한 것이야. 그러니까 주정은 필요해 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니네 아니야. 행위방가치만 따지자. 여기에 따르면 우연방위는 무조건 기소가 되겠죠. 주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아니야. 위법성 조각되려면 주정은 필요 없어. 주정이 없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어. 이 결과방 가치만 고려하는 거죠. 이 객관적 정당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를 하면 그래도 객관적 정당한 상황만 존재하면 바로 뭐가 돼요? 바로 무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원적 인격불법은 위법성에 조각되려면 두 개 다 필요해. 불능미수를 유추 적용하는데 이 우연방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결과방 가치가 없죠.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거든.
결과 반가치는 없지만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봅시다. 뭐 약간은 한참 그 성적 자유에 대한 제가 한참 말출자가 되다가 요즘은 조금 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조금 더 업무방해 이쪽이 좀 더 나오지 않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기업 우리 최신판 때 했던 거죠. 재판 때 이 방위 산업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바이올린을 켰다. 요거 이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것만 가지고 방해죄가 아니었고, 니네 이 변조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했는지가 밝혀져야 속였다가 될 텐데, 어떻게 속였는데 요거 특정이 안 됐어요. 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물론 변조가 된 프로그램을 한 건 맞는데 어떻게 속였는데 나와 있지 않아요. 위계로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뭐 디귿은 읽어보시면 유명한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고, 리을의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 정보 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까지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업무 방해로 이어질 필요까지는 없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번 볼까요? 36번. 자, 우리 자기 소유 건조물이랑 공용 건조물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 공용 건조물은 추상적 위헌범이고, 자기 소유 건조물은 구체적 위헌범이죠. 이거는 공공의 위험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공공의 위험이 없어도 요거까지 돼야 범죄가 되지만, 요게 굳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건조물은 구체적 위헌범이니까 공공 위험 발생이 필요하죠. 근데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공공의 위험까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비교하시고요. 3번에 자기 소유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 압류가 됐거나 보호 목적물이 될 때는 타인 물건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고요. 4번에 내가 모태방에서 담배를 끄지 않고 던지는 바람에 불이 났다. 네가 불을 끄지 않은 부작위가 네가 적극적으로 불을 낸 그 자기하고 똑같이 보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네가 자기 의무를 이행했으면 그 범죄를 쉽게 막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작위를 자기의 범죄 똑같이 보기는 어려워서 현관방치상죄가 안 됐죠. 까지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2회 들어갈게요. 2회에서 2회차의 6번을 볼까요? 2회차의 6번. 2회차의 6번을 보시면, 자, 갑은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A의 도저에게 추상적 위험설이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니까 이거는 사실 차이가 너무 커요. 내 인식과 발생한 사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법정적 부합설이나 구체적 부합설이나 둘 다 살인미수, 그다음에 과실손괴인데 과실손괴 없을 거니까 살인미수죄가 되는 건 똑같죠. 추상적 부합설은 좀 다를 수 있죠. 추상적 부합설은 작은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위전착,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2로는 위전착 자체가 뭐예요? 위전착 자체가 그냥 사실의 착오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에 해당한 착오를 유추 적용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직접 적용하죠. 직접 적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3번 존재하지도 않는 형벌 법규를
존재한다고 오인했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처벌한다고 오인했다. 애초에 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환각범입니다. 환각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벌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벌이고 4번 불능미수는 실제로 뭡니까?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도 않아.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야.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 걸 나는 심신상실이라고 오인했어. 이게 이제 불능미수고, 이게 이제 사실의 착오하고 반대인데 사실의 착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 근데 사실 9번 올해 경찰 2차 나와가지고 시험하긴 했는데, 우리 책임의 발생 근거와 관련을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론하고 도의적 책임론이 있죠. 핵심은 이거는 범죄를 하려고 하는 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책임론은 이미 범죄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고 너는 인간의 자유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인데 너는 사회적으로 이미 범죄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너는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앞으로 장래에 너를 범죄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이 도의적 책임론은 형벌과 보완 처분이 명백히 구분되지만 사회적 책임론은 그냥 똑같고 양적인 차이만 있을 거예요. 너는 이미 네가 범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범죄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버렸을 뿐이다. 근데 그러니까 자유의사가 너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적 책임론은 네가 자유의사를 하려고 범죄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소질에 따라서 결정이 됐다. 범죄하도록 결정이 됐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12번 좀 볼까요? 12번. 우리 일본은 뭐 너무 유명한데 항상 그 호흡기를 제거해서 환자를 사망케 했을 때 치료하지 않은 가족은 부자하기 위한 살인죄의 정범이었고 호흡기를 제거한 의사는 자기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 됐고요. 3번 갑은 A를 죽이려고 독약을 넣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을이 A를 확실히 죽이고자 넣었을 때, 자, 갑은 A가 도와준 줄 알아 몰라? 갑은 을이 도와준 거를 인식하지 못하죠. 근데 을은 갑의 범행을 인식을 하고 가담을 하고 있죠.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편면적 공모입니다. 편면적 공모는 공동 정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편면적 공모는 공동 정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정범 안 된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좀 볼까요? 15번. 죄수 문제고요. 기억에 폭처법상 범단 만들고 활동했다. 포괄일죄죠. 그 다음에 얘네 우리 요거 원래 보통 이 자기범이랑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 경합을 하면 원래 이거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 따로 성립하지 않는 게 보통인데 호공일 때만 우리가 좀 판례가 두 가지가 다 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자기범만 성립하고 자기범만 성립하는 것이고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면 실경이죠.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면 실경. 그래서 설명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 예비 미수 기수는 기수만 되는 게 맞기는 해서 그러니까 따로 예비죄 미수죄가 되는 건 아니고 기수죄 일죄만 되는데 일죄만 되는 이유는 특별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을 미음 판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좀 봅시다. 또 이제 착오 문제가 하나 있고요. 기억에 밤늦게 들어온 남편을 도둑으로 착각했다. 위전착이네요. 위전착에서 아까쯤에 소극적 구속요건 요소 이론은 사실의 착오가 직접 적용되지만 제한 책임설 중에 사실의 착오 유추 적용설은 구속요건적 착오에게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 고의가 아니라 뭐예요? 구속요건적 고의가 조각돼서 과실치상의 책임을 진다. 맞겠네요. 자, 그다음에 위법성의 책임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 속에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게 법률의 착오죠. 법률의 착오도 곧 뭐가 조각돼? 고의가 조각돼. 따라서 사실의 착오든 법률의 착오든 둘 다 뭐 고의가 조각돼야 됩니다. 고의가 조각돼야 되고요. 한번 우연방해 결과만 따지자. 결과만 따지면 무죄죠. 결과만 따지면 무죄가 되고요. 4번에 원자행위의 가발성의 근거를 원인 설정 행위와 범죄 행위 시간의 불가분적 관련성에서 따지면 불가분적 관련성을 고려하면 이거는 예외설인데 원인 설정 행위 자체에서 찾는 거는 일치설이죠. 일치설은 술을 마시는 것부터 범죄의 시작, 행위적행의 가능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번 봅시다. 경매 입찰 방해죄. 1번 입찰 방해죄 기본적으로 위헌범이에요. 기본적으로 위헌범이기 때문에 결과 발생 필요 없고요. 2번 최신 판례 중에 하나 있었죠. 내가 경매 목적물을 매수할 리는 없는데 절차만 지연시킬 목적으로 계속 입찰을 해가지고 제3자의 매수를 방해하는 것도 입찰 방해죄 성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3번에 입찰에 방해하려는 자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방해죄가 될 것이고, 근데 경매 입찰 과정이 아니라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계약을 맺는 이 공적, 사적 주체가 서로 임의적 선택에 따른 흔히 말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경매 입찰 방해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론 쪽은 대부분 그 판례들이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회부터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